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7일 황구시보에 따르면 중공군은 15일 4만 5천 톤 규모의 민간 선박을 동원해 해군 병사, 탱커, 전차 수송 등 대규모 해군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 익명의 군사 전문가는 중공군이 대형 민간 선박으로 병력을 수송하는 것은 군용 상륙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이 항로를 장악하고 민간 선박을 동원해 병력을 수송하면 많은 군대가 전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81 집단군 기계화 중장 합성 여단용 여객선 중화부흥호로 350대의 탱커, 보병 전차, 자주 유탄포, 대전차 미사일 발사차와 1000여 명의 병사를 태우고 해상작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구륙식 주전차, 공사식 보병 전차와 동풍맹사 전술 특공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운업체 보아이 페리에 따르면 중화부흥호는 한 번에 약 1700명과 350대의 군용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여객선이라고 했습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목요일 밤에 출발하여 금요일 아침 일찍 철로와 가까운 목적지에 도착해 빈텀 없이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공군은 처음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민간 선박을 해상훈련에 이용했습니다. 당시 푸젠성 샤문에 주둔한 73 집단군은 1만 6천 톤급 여객선 발해 진주호를 징발해 수송을 마쳤습니다. 포브스는 중공군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200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 상륙한다. 이는 신형 상륙함 11척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수천 척의 민간 선박을 직용해야 합니다. 2017년 시행된 중공국방교통법은 선박을 포함한 모든 교통, 인프라는 군사 직용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핵심 보선인 컨테이너 선박도 중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해 경사사로를 특별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원양 해운집단공사의 대형 선박 약 1000척이 주요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해군 사관학교의 전직 강사는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공군은 상륙 후 모든 대도시를 신속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화물선이 군사 장비와 부대를 실어 나를 가능성이 있고 대만군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제19기 육중전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최근 막 실각한 공안부 부부장 술리진을 정치 조직으로 규정하여 곧 공안에서 1년의 고위 관리들이 실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중공 공안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안부장 자오커저는 16일 공안부 당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술리진 정치 조직을 7회 연속 금명하면서 술리진 정치 조직의 유해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을 지속해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오커즈는 또 지도 간부들에게 기타 기율과 법 위반 문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안부 각급 관원은 마지막 기간에 주동적으로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낙마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정치 조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그동안 낙마한 공단 류신인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리진은 9월 30일 쌍카이 당했고 중공기울위원회가 통보한 1년의 혐의는 배후의 흑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매간 매직, 척권 배치, 공안정법 개통의 정치 생태 파괴, 중앙 8조항 규정 정신 무시, 장기간 대량 금품 수수, 개인 기업주로 하여금 고급주택을 임대하게 하여 장기간 무료 사용, 각종 사치에 중독되어 탐닉, 도덕적 마지노선도 없이 권력과 동거래, 극도의 탐욕, 마구잡이식 권력 남용, 불법 거액 금품 수수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사평론가 TNU에는 도덕적 마지노선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당위원회는 상하이시 정부 외교부 부국장, 공안부 판공실 부주임, 중앙 610 판공실 부주임, 공안부 당위원회 위원 부부장까지 승진을 허용한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술리진 사건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 알고 보니 거대한 부패 범죄자, 인권 악당들의 집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력과 거짓을 옹호하는 공산당이 수천 수만의 술리진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고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술리진을 잡아들여도 당을 정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양강도 인근에서 일가족 4명이 경계 근무를 쓰는 북한 군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중국으로 탈북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로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반역자를 검거하고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양강도 김영직 군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은
지난 1일 새벽 국경 경비 대원들이 잠든 틈을 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인민이 국경 경비 대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탈북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노하며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인 1호 방침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북한 국가보위성은 이 가족들의 체포를 위해 중국 내 보위성 요원들에게 체포 임무를 내리고 중국 공안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수로 먹고 사는 이 가족은 중국과 통하는 길과 경비 대원들이 어느 구간에서 근무선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어 강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한 일가족의 사택에 평소 국경 경비 대원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민제를 섞은 탄산음료와 빵을 사택에 들른 친분이 두터운 국경 경비대 부분 대장에게 건넸습니다. 같은 밤 근무를 서는 하급 병사의 탄산음료와 빵도 하나씩 더 챙겨줬다고 합니다. 국경 경비 대원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보위성에 즉시 보고했고 다음날 김정은은 직접 지시인 1호 방침을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반역자를 체포해 가차없이 처형하여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게 하라.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민족 반역자를 무조건 잡아와 본보기로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병사들에게 약을 먹인 것을 비난하며 인민이 군인에게 약을 먹이고 도망쳤다는 것은 심각한 군민관계 훼손 행위라며 국경 국민의 사상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사건으로 국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탈북한 일가족이 건넨 음식을 먹고 잠이 든 국경 경비대 부분 대장은 곧바로 영창에 수감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경비대 부분 대장은 탈북한 일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들이었고 일가 친척 중에 도주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없고 강제 노동을 당한 가족도 없다며 혁명 가족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국경 전역에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 설치를 두고 이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앞으로 밀수를 못하게 되면 희망이 없다, 밀수를 못하면 사람처럼 못 산다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